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동양윤리 공부를 하면서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쵸?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서양윤리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의무론, 그 다음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과학적 접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영상 미리 좀 보셨죠? 이 영상이 되게 뭐라고 그럴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씩 마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다시 확인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의무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5페이지고요. 여러분 이 프린트 요거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요거 꼭 가지고서 함께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의무론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생각열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열기 여기 부분은 공리주의에서 요거를 영상과 함께 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넘어가시고 자, 우리 의무론 윤리 내용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의무론 하면 혹시 누구 떠오르나요? 그 영상에서 칸트 나왔었죠. 칸트. 그쵸? 근데 우리가 칸트 이전에 여러분 칸트의 그 의무론 이전에 말이죠. 스토아 학파부터 사실 자연법 윤리가 자연법 윤리를 이야기하려면 그 고대의 헬레니즘 시기에 그 스토아 학파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자연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칸트의 그 의무론보다 자연법 윤리가 훨씬 시대적으로 앞서 있다. 의무론 중에서.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법 윤리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칸트의 의무론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여러분 이 자연법도 여러분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무론 윤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연법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론 안에서 자연법과 칸트의 그 윤리 사상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의무론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연법 한번 살펴봅시다. 자연법이 대체 뭔가요, 여러분? 자연법은 말이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자연법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이라면 이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법칙인 자연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어요. 그렇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인간의 본성에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를 보존하려는 게 있어요. 자기 보존. 두 번째 종족 보존, 진리 추구 등등등 이런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성을 바탕으로 법칙을 끌어낼 수 있으니 그것이 자연법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보존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 자기 보존이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말이지 뭘 하면 안 되냐면 자살을 하면 안 돼. 자기를 보존해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종족 보존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족을 보존해야 돼. 그치? 이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연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대요.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한다. 라는 법칙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요. 그쵸? 종족 보존이라는 그런 그 본성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우리 자연법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그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성으로서 이 자연법을 보편타당한 법칙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법 윤리의 특징이죠. 그죠?
자연법은 이제 스토아학파부터 쭉 이제 내려와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상가가 여러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신학자 있거든요. 그죠? 아퀴나스가 아주 대표적인 자연법 윤리 사상가인데 자, 인간의 본성, 자연의 질서, 신의 질서에도 부합한다. 자연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본성에도 부합하고, 왜냐하면 자연법은 본성을 바탕으로 한 법칙이니까, 그치? 그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자 자연의 질서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우리 아퀴나스가 주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통해서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할 건데, 이 아퀴나스가 여러분 자연법 제1원리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더라. 자연법 제1원리로 선을 추구하고 아이고 미안해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것을 제시했다더라. 그래서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자연법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제 칸트 들어갑시다. 칸트 여러분들 그 영상 봤죠? 영상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그 영상 너무 재밌는데, 자, 칸트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할 것이, 칸트는 아마 중학교 도덕 시간에도 좀 배웠을 거예요. 그쵸? 도덕 법칙, 그지? 뭐 의무, 그리고 뭐 선의지, 요런 거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칸트에서. 그쵸? 우리 칸트 하면 그 의무론 윤리의 그 대가죠. 그쵸? 그 근대 사상가인데, 지금까지도 이 윤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윤리 사상가죠. 그죠? 자, 우리 칸트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도덕 법칙을 무조건 꼭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여러분 이 명령에는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이 있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정언명령, 가언명령. 그런데 이 정언명령은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고려 없이 무조건 꼭 따라야 하는 명령이고, 조건 없이 무조건. 가언명령은 조건이 붙는 거죠. 그치? 그쵸? 근데 아무튼 이 정언명령 무조건 예외 없이 꼭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도덕법칙을 파악하였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의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의무를 우리는 꼭 따라야 하는 그 의지,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옳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상 우리 보셨으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꽤나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 도덕적 가치를 갖는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도덕적 가치를 가질까? 그 영상에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만 해. 그치? 라는 그 의무의식에 따라 선의지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치?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 선의지, 이거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인데, 그치? 이러한 이 선의지는 여러분 의무를 꼭 따르려는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의 동기가 선의지에서 비롯되고, 그치? 또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고, 그랬어야 도덕적 가치를, 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치? 그 외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동기가 의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나의 행복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대요. 그죠? 예를 들면 또 누군가를 도왔어. 그지? 막 되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왔어. 근데 도왔던 그 동기가 여러분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막 동정심 정말 불쌍하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지?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왔어. 그러면 그 행동은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가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성을 통한 의무를 따르는 그 도덕법칙,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거든. 그지? 칸트에 의하면 그런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만 한다라는 그 의무의식에 따라, 선의지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내어서 도왔을 때, 그랬을 때만 도덕적 가치를 행위가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동정심 같은 그런 감정에 의한 그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도덕법칙이 뭔지를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도덕법칙 하는데, 그러면 도덕법칙은 과연 뭔가요? 우리 있잖아. 칸트가 여러분 실천 이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꼭 이런 것을 실천해야 해 하고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대요. 응? 이 도덕법칙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성을 통해서 판단 내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칙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체적인 자율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도덕법칙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강제하는 법칙이거든. 그치? 남이 준 게 아니에요.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가 파악해내고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기는 하지만 자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 윤리가 막 엄청 재밌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엔 좀 재밌게 그래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의무론이 쏙 그래도 재밌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런 의무론이 현대사회에 어떤 의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의 기본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의무론은 그지? 그 자연법 윤리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것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원칙으로서 적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의무론 윤리는 의무론 윤리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칸트 의무론 윤리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칸트가 제시한 대표적인 도덕법칙을 공부를 할 건데 이따가 프린트를 보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여러분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너와 타인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형식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판단 과정에서 이 형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빈약하고 형식만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넘어가시고 PPT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선생님이랑 프린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짠! 우리 한번 자, 서양 윤리의 의무론 윤리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자연법 윤리 공부를 하는데 의무론 안에 우리가 크게 자연법, 칸트 윤리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의무론 안에서. 그쵸? 아까 자연법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그 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지? 끌어낸 보편타당한 법칙이야. 그게 자연법이야. 그치? 이거는 자연법은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끌어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쵸? 그리고 자연법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선생님이 3가지를 해놨는데 자기 보존, 그치? 여러분 인간 본성이야. 생명을 가진 것들은 자기 보존하려고 하죠. 그쵸? 종족 보존,
진리, 추구 뭐 이런 자연적 성향,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런 본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자살하지 말아라 이런 법칙을 끌어낼 수 있고요. 그렇죠? 종족보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런 여러분 법칙을 끌어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연법을 우리 본성을 통해서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 아까 설명했던 아퀴나스의 그 자연법의 제1원리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칸트 윤리 안에 도덕법칙, 그치? 도덕법칙이 이제 정언명령의 형태로 제시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쵸? 의무의식과 선의지에 근거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요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 칸트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이거 참 중요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윤리학 사상을 또 선택을 하게 되면 3학년 때 이거 또 배워요. 그죠? 또 거의 똑같이 다 배워요. 똑같이 배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게 훅 줄어들어요. 내용이 엄청 많이 겹쳐 있거든요. 생활과 윤리랑 윤리학 사상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칸트가 제시한 정언명령의 예로 여러분 그 도덕법칙, 칸트의 도덕법칙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 혹은 보편주의, 인격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칸트의 도덕법칙 두 가지를 제시하여라 라고 하면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요거 한 가지와 두 번째, 너와 타인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여기서 준칙이라는 건 주관적인 법칙이에요. 주관적인 법칙. 응? 아직 보편적인 게 아니야. 주관적으로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그 규칙, 주관적인 규칙. 그래서 내 의지의 준칙이라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주관적인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주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그 바가 보편적으로 그지? 맞냐?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법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행해도 괜찮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치? 내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을 거야 생각하는 게 누구나 다 그것을 입법의 원리로서 법의 원리로서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사회가 괜찮을까? 이거를 고려해 보라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해봐요. 그쵸?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꼭 갚을게 그랬어. 그치? 그런데 한 달 후에 갚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뭔가 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그치? 그래서 얘는 나랑 친하고 그러니까 일단 좀 이번 달에 못 갚고 그냥 이해해 주겠지. 응?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봐. 그거는 한 달 내에 못 갚을 수도 있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의지의 준칙이에요. 그죠? 주관적인 규칙.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법으로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누구나 다 법처럼 그렇게 한다면 사회가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행위하라는 것이 여러분 보편화 정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여러분 인격주의, 인간성의 정식 요거는요. 나랑 너랑 인간을 누구나 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야. 그지?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는 거야. 응? 수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도덕 법칙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거죠. 그쵸?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이렇게 도덕법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법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형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이런 요 형식, 도덕법칙의 요 형식에 그 행동이 어긋나는가를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다라는 한계점에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무론, 윤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한 거고, 우리 아주 빨리 잽싸게 교과서 펼쳐서 25페이지 한번 줄을 좀 그어 봅시다, 여러분. 줄을. 자, 의무론 윤리는 말이죠. 의무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연법, 칸트 윤리 두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보편타당한 법칙인 자연법, 이거는 인간이라면 이성을 통해서 이걸 파악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본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서. 그치?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퀴나스가 있고, 아퀴나스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 기본 원리를 발견을 하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칸트를 보시면, 칸트는 이제 도덕 법칙을 정언명령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 정언명령의 형태로, 아이고. 자, 여기 있군요. 제시하였다. 정언명령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언명령을 파악하고 이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굉장히 선한 의지거든요. 이 선의지라고 부르고요. 그죠? 이런 선의지, 그리고 의무의식에 따른 행위, 그래서 그 동기를 봤을 때, 행위의 동기를 봤을 때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그리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이것이 옳은 행위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옳은 행동을 했을 때에도, 그치? 그렇지만, 그 의도, 동기가 여러분, 이런 선의지나 의무의식에서 바탕으로 된 행위가 아니라면, 이것은 여러분 도덕적 가치가 없다. 그쵸? 아까 설명을 했고요. 정언명령, 가언명령 비교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적인 거고, 이건 조건적인 거고 해가지고, 이건 수단이고, 이건 목적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우리 칸트 윤리의 의의는 굉장히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란하지 않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계점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도덕법칙 자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다. 그지? 여기 나오네, 여기. 도덕법칙은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하고 준수하는 자율법칙이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 의무론이 끝납니다, 여러분.